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5장 보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 소비자 보호. 자,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나오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하는 건데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 자주 나오고는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박스를 먼저 볼게요. 우리 그림 말고요. 자,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급 사유가 있죠.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가 망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그죠? 정지되면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일종 사고라고 해요. 그거 이외에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 인허가 취소라든지 파산이라든지 해산당했을 경우, 요거는 이제 이종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 사고, 이종 사고인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합병이라든지 대주주가 변동됐다라든지, 자, 요런 부분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의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리고 보장 금액은 여러분들 5천만 원까지죠.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이 원금만 따지는 게 아니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다 합산해 가지고 5천만 원이에요. 자, 요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상품별 보호 여부 해 가지고 보호되는 거와 보호되지 않는 거. 자, 보호 안 되는 거 상품 정도만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죠. 자, 보호 안 되는 건 여러분들 법인이 계약자인 거. 이건 보호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보증보험, 변액보험, 그리고 재보험. 그죠? 보증보험, 변액보험, 그리고 재보험 계약은 우리가 보호가 안 된다. 자, 우리 변액보험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계약만 변액이 안 되는 거지, 선택특약, 특약은 보호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변액보험의 특약과 최저보증금 이것들은 보호돼요. 최소한 보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보호해주겠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법인이 보험계약자라고 해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것과 보호 안 되는 것, 보호 안 되는 것들 중심으로, 자, 법인 보험 계약자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보호 안 해줘요. 자, 그런데 단 확정기여형, 우리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DC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IRP형,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여러분들 DB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니까 뒤쪽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 두 개는 보호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특약이라든지 최저 보증해주기로 한 최저 보증 보험금, 자, 요런 것들은 보호한다라는 거,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되는 거와 보호 안 되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는데 안 되는 것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셔도 뭐 충분할 거예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4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의 금융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많이 찾아가냐면은 원래 이제 보험회사 찾아가면 되는데 보험회사보다 금융감독원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민원이 보험회사로 바로 가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시간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냥 바로 금융감독원에 바로 1차적으로 접수를 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처리한다라는 게 금융분쟁 조정이에요. 그래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러분들 보험 중개사하고도 연결이 많이 됐죠. 그래서 금융분쟁과 관련된 조정위원회도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면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위원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조정위원회 오기 전에 금감원에 들어오는 거죠. 일단 금감원에 들어오면 금감원장이 타이르는 거예요. 잘 한번 합의해 봐라라는 거죠. 합의 권고를 해요. 합의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어디로? 위원회에 회부하는 거예요. 위원회. 자,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들어오면은 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조정안을 만들어요. 조정안을 만들어서 당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라고. 그죠? 이 조정안은 60일 이내에 만들어야 돼요. 60일 이내에. 그래서 조정안을 당사자가 알았어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수락하면은 재판적 효력이 나와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받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에서 있다. 그리고 30일, 60일 요 날짜, 그리고 우리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감원에 이제 민원 제기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법원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소송이 제기되면 이런 우리가 분쟁 조정 절차가 생략돼요. 소송은. 그래서 소송권은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민원 제기된 상태에서 중간에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절차는 분쟁 조정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다 탈락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다번에 자 고객 상담 창구 보험 가입 조회 제도 내보험 찾아줌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니까 우리가 고객 상담 창구는 어디에 있느냐? 자, 금감원에도 있고요, 협회에도 있고요, 각 회사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담할 수 있는 곳, 민원 제기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금감원, 생보협회, 생명보험회사 다 온라인에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내보험이 어떤 게 들었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입 내역 확인하면은 생명보험 상품도 있을 거고요. 생명보험 회사도 여러 개가 있고요. 손해보험 상품도 있을 거고요. 손해보험 회사는 여러 개고. 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려면은 우리 생명보험사,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이거 다 일일이 들어가 봐야 되느냐?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우리 협회에서, 협회가 다 주관하잖아요. 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이렇게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면은 다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다. 그죠? 이게 바로 내보험 찾아줌. 내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의 보험이 어떤 거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우리 협회 가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회라는 곳은 여러분들 다 취합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경력 확인도 협회에서 하고요. 그렇죠? 보험 확인, 가입 내역들,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도 다 협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협회에서 확인하면 여러분들 손해보험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보험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우체국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즉 뭐예요? 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보험들. 이 공제보험들은 여기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제보험 가입 내역은 조회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손해보험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신분증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공인인증. 그죠? 요즘 공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휴대폰 인증으로도 되잖아요. 물건 살 때도 휴대폰 인증서, 인증번호 뜨듯이.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실물이 필요하니까 온라인에선 인증 절차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그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다. 자, 우리 2번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A가 보험 가입했는데 피보험자도 A예요. 만약에 뭐 수익자도 A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보험 가입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는 자도 나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경황이 없는데 보험금을 탈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할 자를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보험, 자기 보험이에요. 타인의 보험이 아니고
자기 보험에 한해서 우리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자, 목적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본인을 위한 본인의 보험, 계약자피 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신청하는 거냐면은 우리 보험계약 체결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뭐 생명보험협회에 가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보험협회에 우리 연락한다 그러면 틀려요.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할 때도 지정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는 여러분들 어떤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자기의 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다? 회사에 신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3번 가겠습니다. 생명보험 광고심의 제도. 자, 우리 보험 광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 광고 할 때는 미리 허위 광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보험 광고 심의의 목적과 근거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 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 광고 심의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나번 광고 심의 대상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박스를 볼게요. 박스를 보니까 생명보험 광고에 구분해가지고 판매 광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판매 광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지 광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 광고. 자, 판매 광고는 여러분들 상품 광고와 판매 방송 이렇게 나와 있죠. 상품 광고와 판매 방송. 판매 방송이라고 하니까 우리 많이들 보죠, 여러분들. 뭐 홈쇼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광고 심의 대상은 광고 받을 이거를 심의를 받을 대상은 이 판매 광고를 심의하는 거지 이미지 광고를 심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지는 단순하게 우리 텔레비전 보시면은 프로야구 할 때 심판 뒤에 무슨 보험 이렇게 뭐 광고 간판 있죠. 아니면은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길 나가실 때 아니면 건물 외벽에 무슨 보험회사 뭐 이렇게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만 들어간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 광고 뭐 브로셔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만드는 뭐 책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겠죠. 사전 심의. 자, 다음 우리가 방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방송 대본이라는 게 있죠. 스크립트. 대본들은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시간 방송들을 하다 보니까 그죠? 대본대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애드립도 많이 치나요? 애드립도 많이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후도 심의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모니터링도 해요. 상시 모니터링. 그죠? 중간중간에 계속 본다는 얘기죠. 자, 요런 광고 심의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품 광고가 광고 후에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틀려요. 사전이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홈쇼핑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가 원칙이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다 병행이지 어떤 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번에 광고 심의 절차와 관련된 상품 광고와 판매 방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고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은 생명보험협회 내에 있습니다. 협회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자, 우리 심의위원회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봤더니 두 번째 줄에 보험업계,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여러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 즉 보험 판매 전문가들로만 모여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심의를 할 때 뭔가 좀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뭐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제재와 관련돼서 이 광고 심의 자체를 뭐 위반했다, 허위 광고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을 처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를 받으면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심의 기간이다. 그러면은 이 심의 기간을 위반했어요. 즉 뭐예요? 유통기간 지난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기간 위반, 기간을 경과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처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 금지사항이라든지 이거 이외에 금지사항, 단순한 위반들은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 요게 2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된다라고 해서 틀린 말로도 이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제재금은 1억 원이다. 요거는 아예 전체를 다 위반했을 경우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재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광고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 뭐 요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 마번 보험업법상 우리가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박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박스 정도로만 좀 보시면은 보험상품 광고 시의 금지 행위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세 번째 점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일할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월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거 비싸다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루당 따지면은 만 원의 보험료입니다라고 하면은 왠지 체감상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1억 보장받기 위해서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라는 거랑 1억 보장받기 위해서 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할로 쪼개서 광고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일 수금도 금지됐죠. 그죠? 일할로 보험료를 분할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고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넘어가서 4번 보험정보 공시와 관련된 부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시와 관련된 외부에 알린다라는 거죠. 보험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게 여러 가지 알리는 주체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알리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회사 경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경영 상황도 외부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상품들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영공시, 이거를 상품공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잠깐 볼게요. 하단으로 보셔가지고 자, 생명보험회사는 경영공시와 상품공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자, 우리 경영공시, 비교공시, 기타공시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자, 뭐예요? 회사의 경영사항들을 공시하지만 협회에서도요 이 회사들 경영공시 사항을 다 가지고 와서 경영공시 다 해요. 그러면은 이 경영 상황들은 생명보험 회사에 들어가도 확인하고 생명보험 협회에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상품 공시도 보험회사들 거를 생명보험 협회가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공시하는데 이거는 각사들을 다 비교하면서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하려면은 생명보험 협회에서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기타 생명보험협회에서 또 공시하는 사항이 또 있는데 우리 기타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불안전 판매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불안전 판매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실태라든지 평가 실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협회에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다음 중 생명보험회사에서도 공시하고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공시하는 내용으로 다 공시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경영공시, 2번 비교공시, 3번 기타공시. 그러면 이 경영공시는 공통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는 자, 어떤 내용들을 공시하냐면은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감독한다 해가지고 회사별 재무 상황, 계약 관리, 금융 사고 현황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종합 공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합 공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경영공시, 비교공시, 종합공시 이렇게 하면 종합공시가 답이겠죠.
자,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경영공시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1번 정기공시라는 게 있어요. 정기. 자,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공시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게 맞아요. 이게 가지고 우리는 결산공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결산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자, 1년에 한 번씩 결산할 수도 있고요. 분기마다 결산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시 결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결산은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정기공시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년이 끝나고 나서 3개월 내에 공시를 하고요. 언젠간 3년간 공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3년간.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정기공시 말고도 또 하나의 공시가 있어요. 수시공시. 그때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는 언제 공시할까요? 사건이 터졌을 때 즉시 하겠죠. 그러니까 수시니까. 몇 년간 공시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공시합니다. 3년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분기 공시는 여러분들 분기는 3개월마다죠.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공시하면은 다음 분기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분기 공시는 2개월 이내에 공시예요. 2개월 이내에 공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1, 4분기 공시는 그러면 언제까지 공시할까요? 3년간 공시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1, 4분기 공시는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니까 만약에 다음 2, 4분기 공시는 없어요. 왜요? 상반기 공시로 가는 거예요.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1, 4분기 공시는 상반기 공시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상반기 공시에 이거까지 다 모이니까 이제는 공시 내용이. 이해하셨죠? 다음 여러분들 3, 4분기 공시는 그쵸? 우리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공시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 공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1년 결산 공시가 나올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결산 공시까지. 결산 공시까지. 그러면 다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 공시는 어디까지 공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산 공시까지. 3, 4분기도 결산 공시까지. 1, 4분기 공시는 상반기 공시까지. 이해되셨나요, 뭔지? 자, 뒤쪽 거 공시가 앞에 공시를 다 포함해가지고 공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공시 기간이 다른 것은? 자, 1번 1, 4분기 공시, 2번 상반기 공시, 3번 3, 4분기 공시.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1, 4분기 공시가 정답이겠죠. 상반기 공시는 결산 공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3, 4분기 공시도 결산 공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 1, 4분기 공시는 상반기 공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흐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우리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결산 공시 항목 해가지고 박스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박스에 보니까 분기 임시 결산 공시 항목에서 박스가 나와 있는데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분기 경시와 결산 공시의 그 항목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임시니까 뭐 하나 빼고서 할 수도 있다. 자, 다음 박스에 여러분들 그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지금 설명드렸던 거 저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수시공시. 우리 수시공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에 1년간 기다리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발생 즉시 바로 하라라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건들이 중대한 사건, 중차대한 사건들이 우리 수시공시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적기, 시정조치 등 주요 조치상. 두 번째 거액. 세 번째 중대한. 네 번째 중대한. 다섯 번째 중대한. 여섯 번째 대주주. 일곱 번째 정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바로 해라. 그런 말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상품 공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자, 비교 공시. 비교 공시는 여러분들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에서 한다고요. 자, 라번 기타 공시. 기타 공시도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에서 한다고요. 자, 불안전 판매, 민원, 그죠? 실태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앞에서도 봤으니까 박스 같은 것들 다 구분해가지고 암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번. 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다모아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모아. 이거는 여러분들 생명보험 협회하고
그리고 손해보험 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험들 다 모아놓은 거죠. 모아서 비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2015년도 11월 달에 오픈된 사이트예요. 혹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자,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페이지 거기 박스 부분 보니까 등재 상품이 단독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연금 보험, 뭐 어린이 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들을 쭉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금액이 싼 보험들을. 그래서 가입할 때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변액보험은 여기 안 모여 있어요. 변액보험은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변액보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종신보험 가입할래요, 저축보험 가입할래요, 연금보험 가입할래요 해가지고 싼 보험회사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여기 보험 다 모아서 가입할 수 있느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가입은 안 되고 이 보험 다 모아서 해당 보험회사로 연결이 돼요. 가입 경로가 연결시켜주는 거지 이 보험 다 모아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이용 절차에서 동그라미 5번 보험사 온라인 가입 홈페이지로 이동시킨다. 지금 뭐예요? 다모아에서 가입한다 아니면은 이동하는 거다? 이동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험 다모아에서 가입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밥원 금융감독원 공시 해가지고 우리 종합공시라는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해서 좀 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5번에 생명보험 민원 현황과 유형 보도록 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리들을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드린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 컴플레인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민원. 자, 민원의 특징 보니까 여러분들 가번은 생략해도 되고요. 민원의 특징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전 민원들은 악성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보다 보험 민원이 더 많아요. 그쵸? 자, 답은 볼게요. 자, 보험 민원의 주요 유형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우리가 비중에서 가장 높죠. 13.5%. 그렇죠? 전년 대비 많이 좀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보험금과 관련된 돈 문제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민원이 많다. 자, 민원의 유형 해가지고 다음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박스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유형 보니까 보험 모집과 관련된 민원이 있다. 그리고 맨 밑에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이 있다. 자, 모집과 관련된 민원은 뭐냐면은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환급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 관련된 보험 모집 민원은 상품 설명 불충분, 보험료 환급 요청. 이거는 뭐와 관련된 민원이에요? 그죠? 보험 모집과 관련된 민원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민원 보니까 보상 책임 범위, 보험금 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구분을 하자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민원의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민원 보험 민원의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번 보험 민원의 처리. 자, 우리 보험 민원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제기를 하면 되는 거냐면 회사에 제기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법원으로 가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가면 참 좋은데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보험 민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접수 기관으로 회사에 접수가 많이 되고 그 다음 2차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많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1차적으로 이쪽으로 많이들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죠. 금감원이.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민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줄에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험 민원은 여러분들 방법이 여러 가지다. 즉 직접 방문하는 것만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현재로서는 대다수 보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죠.
자, 우리 밥원 보겠습니다. 자, 보험민원 관련된 평가제도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실태평가제도라는 거예요. 실태평가제도. 자, 세 번째 줄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마지막 우리 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계량 항목 5개, 비계량 항목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계량 항목, 그리고 비계량 항목, 이렇게 5개, 5개. 5개, 5개를 각 회사별로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 다시 왼쪽 페이지 오셔가지고, 두 번째, 두 줄 지나서예요. 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5개, 5개, 항목별로, 부문별로, 평가를 하는데, 각각 부문별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그쵸? 미흡, 취약.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수우미양가. 이해하셨죠? 수우미양가. 자, 요 항목은 너네 회사는 수야. 요 항목은 너네 회사는 미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문별로 10개 부문을 다 평가해가지고 이거를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 종합등급을 산정해요. 종합등급.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마다 A 보험사는 종합등급이 1등급이야. 그쵸? B 보험사는 종합등급이 2등급이야. 이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우리가 외부에서 봐도 회사별로 보험민원 실태가 제대로 된 회사와 안 된 회사를 일반 소비자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좀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가 주기는 여러분들 연 1회예요. 1년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연 1회. 그런데 보험 민원이 너무 심한 회사는 여러분들 수시 평가도 가능해요.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계량 평가 항목인 것은, 다음 중 계량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죠. 그래서 계량화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수치화 시킬 수 있다. 자, 계량 항목 볼게요. 민원 발생 건수, 민원 처리 노력, 그리고 소송 기간, 자, 영업의 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이걸 봐도 우리 4번과 5번, 2번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 숫자라고 연관하기에는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암기하자고요. 끝에 단어만. 첫 번째 수, 두 번째는 력, 세 번째는 수, 네 번째는 성, 다섯 번째는 고. 자, 우리 고등학교 중에 수성고라는 데가 있죠. 그죠? 수력, 수성고.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노력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 민원 처리 기간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기간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올 수가 있죠. 며칠.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숫자화 가능한 거랑 플러스 수력, 수성고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은 이거는 계량 항목, 나머지는 다 비계량.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암기하시기가 수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소비자 보호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제도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그죠? 꼭 나오는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금 부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